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전연의 이름에 걸맞게 벚꽃이 만발한 남해에서 서재진과 정영숙이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명숙입니다. 요즘에 남해 벚꽃으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신다면 남해가 그냥 부자가 되겠죠. 1년 내내 벚꽃이 있으면 남해가 완전 끝내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충무공의 한산도 이야기를 할 거기라서 그 3년 8개월 보금자리였던 한산도를 연상하기 위해서 보금자리 듣겠습니다. 네.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된대. 돈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돈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없으면 어려운데. 처음은 좋은데 돈이 없으면 가정 불화도 거기서 비롯되는 예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 노랫말 쓰신 분이 얼마나 아니 이분은 아직 장가를 안 가셔서 몰라. 근데 노랫말 누가 썼지? 그러니까 보금자리 이건 사실은 나상도 노래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이명웅 노래를 들었습니다. 예, 다 잘해 젊은이들이. 성성장구하는 젊은이들이니까. 오늘은 벚꽃이 만발한 이 3월 말쯤 방송이 나갈 때쯤은 4월 초겠네요. 아니요. 그렇겠나? 그렇게 3월 31일쯤 되겠네요. 어, 그때까지는 벚꽃이 맞아. 있어요. 예, 맞아. 그 이수신 장군님이 계셨던 한산도도 그 점에 벚꽃이 많이 피었겠죠. 이수신 장군님이 음력 2월 26일 날 한산도에서 압송되거든요. 네네. 이제 백의종군 제2 두 번째 백의종군 이제 처음 백의종군은 녹든도 둔정한 할 때 네. 하셨고, 그러니까 그때 벚꽃이 지금의 음력 2월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늦게 피었겠죠. 맞다. 좀 늦게 추우니까. 피었겠죠. 오늘은 이제 충무공이 한산도에 있을 때 이제 백의종군 하는 시점입니다. 3년 8개월 1593년 7월 15일 날 여수 본영을 옮겨서 한산도에 가서 8월 15일 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94년부터 97년 재침할 때까지 약간 한 4년 정은 전쟁이 3, 4년 휴강 상태였죠 그때가. 강화교섭기에 충무공이 이제 배를 한 90척 정도 만들었대요. 90척. 대단하죠. 그렇죠. 예. 이런 그때 원균 장군 뭐 하고 계셨죠? 원균은 어떻게 하든 이수신 장군님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당신이 그냥 삼도수군 통제사 하고 싶으셔갖고. 그래서 그래. 늘 이수신 제거 작업을 하셨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수신 일기에 보면 한양으로 선물을 많이 보낸다잖아요.
그 당시 이순신 장군님의 팬이 서해 유승용이잖아요. 네. 서해 유승용은 동인이잖아요. 근데 원균 장군은 약간 서인 쪽하고 친했잖아요. 윤두수. 아 그분하고 보니까는 오촌지간이던데요. 아 친척이라. 집안 예, 집안 오촌 좀 된다고. 예, 그렇다. 그래서 이 윤두수 이분은 늘 원균 장군을 많이 챙기셨지. 그 원균 장군이 주장한 게 늘 하는 말씀이 경상우수사가 이제 자기들 친한 지인들에게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많죠. 네. 그 윤두수나 이런 서인이나 이런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1592년이나 93년 싸움도 거의 자기가 주동적으로 했다. 이수신은 싸우는 걸 주저한다. 싸우려고 잘 하지 않는다. 진격을 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충무공이 쓴 글에 이랬답니다. 원균의 하는 일이 정말 해괴하다. 내가 진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1000년을 두고 한탄할 일이다. 1000년을 두고 한탄. 그러니까 이제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을 이리 듣고 그리 하겠죠. 근데 진짜 1997년 1월 13일 왜구가 제침할 때 이수신이 가지 않긴 하죠. 안 가죠 예. 그때는. 안 가면 우리가 뻔하니까 네. 그래 안 가니까 이제 원균 장군 이제 그 서울로 압송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책을 읽어보면 혹시 그 이수신 장군님이 남을 모함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모함을 받을지언정 모함을 하진 않으셨어요. 예. 그게 다른 점이라는 그렇죠. 거지. 그냥 내가 억울하다 이거는 있어도 그냥 통탄할 일이다. 그렇게 일기에 쓸 뿐이지 남에게 뭐 원균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시절인데 어찌 보면 이게 충무공이 3년 8개월 한산도에 계시던 그 시기가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라서 약간 다른데 왜구가 있는 것을 보고 작은 전투는 있어도 약간 그때가 보금자리라는 한산도가 보금자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 보금자리 노래 그죠? 네. 22년 배설을 잘 보면 편안한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훈련을 봉사할 때도 상관 때문에 그래. 그 발포 만화할 때도 파직당하고 또 녹동관 dun정관 할 때도 또 이일이라는 상관이 또 그 집 보호를 해서 또 백의종군을 하지. 이제 자수사로 왔는데 또 그 싸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요. 가는 곳마다 이수신 장군을 괴롭힌 장군들이 주위에 많았고 주변에 또 의외로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예. 그래 알아봐주는 사람이 드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이리 연상하면 정말 공자나 이리 정말 크게 깨친 사람 몇 명, 그 다음 그릇 해서 이렇게 되듯이 이순신이 워낙 성인군자 반열에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는 단계의 사람이 적은 거지 이렇게. 그렇죠. 예. 위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밑에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 모르는 거지 저 모르죠 사람이. 그걸. 그냥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도 잘하잖아요. 오, 신기하대 나 그거.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해설을 하거나 이러면 내가 아는 걸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일반 사람과 만나 대화하면 말하는 게 내가 저도 그래 약간 시끄러 조용해 뭐 이런다든지. 아니 그거 말 잘하는 거하고 해설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별로 그 공식 자리에서는 그 하는 분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정말 정산여수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 또 느껴요. 그죠? 근데 원균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원균 친척 중에 제가 옛날에 책을 읽긴 했는데 하여튼 친척에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원균이 삼도수군 동제사가 되니까 축하한다고 그래 인사를 했대요. 그 친척의 아내가 원씨였대. 그 약간 집안 때겠죠. 그러니까 원균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 삼도수군 동제사 된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수신 군에게 서력을 한 것이 좋다. 이 정도. 그러니까요. 진짜 웃기죠. 한 개인을 한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우월성 때문에 나라 일을 이렇게
망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자기 코앞에 이게 그러니까 큰 대의를 그르치는 이 예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수신을 제거하려는 건 응윤뿐만 아니고 일본도 제거하려고 했으니까 참 총체적 난국이죠. 그 백이 이수신을 제거하려는 원균과 그 일본의 그 작전으로 난국에 빠진 중무공을 생각하면서 잡초 듣겠습니다. 잡초. 네. 우리 들었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의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의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그 이름이 없는 식물을 잡초라고 하는데 근데 이 원래 노래가 나훈아라는 분이잖아요. 네네. 가수. 네. 근데 나훈아라는 분은 인물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배짱 좋지.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 젊은 날 아마 뭔가 없을 때 그랬을까? 글쎄요. 근데 이제 오늘 노래는 사실은 제가 이 그 미스터 트로이 그 결승전에 나왔던 노래를 가왔거든요. 이 박지현이라는 친구도 목포 친구대요. 그 어떤 생선 하루 일을 해. 이분도 인물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이분도 인물 좋고 네. 노래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시고. 그런데 아무튼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데.
이제 이수신 장군님이 사실은 백의종군 하기 전에 이제 싸움은 하지 않아도 늘 적이 어떤가 동태를 살피러 이렇게 나가고 그랬잖아요. 이 그날도 2월 26일 압송되는 그날도 가덕도에 나가 있었대요. 맞아요. 거기 갔다 돌아오시고 계셨죠. 가덕도가 부산 아닙니까? 부산요. 예. 그 부산 아래 가덕도라는 곳을 나가 시찰을 하다가 임금의 명령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와서 이제 파직당하고 이제 압송이 되는데 음력이 2월 26일이니까 하여튼 3월 말쯤 되겠네요. 지금쯤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네요. 아 슬프다. 생각하니까 속으로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해 보거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나 이래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 많은 공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공도 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을 주고 너무 좀 그 3년 8개월 있으면서 군량미를 한 1,000섬 정도 비축을 했다 하거든요. 이 비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있으면 뭐 갈라먹고 치우자 뭐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한심해. 아니 뭐든지 있잖아 저축을 하고 모아둬야 나중에 비상시 사용할 텐데. 그렇죠. 나도 뭐하냐고 이 소리가 난 참 듣기 싫어. 그러니까 보면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모으자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뭐하냐 쓰자 이런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적정선은 남겨놔. 제로를 만드는 통장을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모아놓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써버릴까봐 그러는가 봐. 그런 그 마음. 총알도 그때 총통도 한 400건인가 많이 모아놓으셨죠. 많이 모아놓고 배도 90척 건조했죠. 네. 그리고 그걸 뭘 하더라고 그거. 하약도 엄청 많이 비축을 했대요 그 동안에. 그걸 이제 인수인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원균에게 이제 그 훌륭한 원균 장군에게 인수인계하고 떠날 때 그 심정을 통탄할 일이다. 진짜 통탄할. 다른 표현은 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죠. 통탄할 일. 그때 있잖아 원래 선조 임금이 이제 그 한산도에 있을 때 예구가 재침한다고 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수신 그런 말 하거든요. 이수신 장군님이. 원래 수군은 이제 움직일 때 밤에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면 적이 안 들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90척이고 뭐 그 전에 있었던 배하고 해가 뭐 100 몇십 척이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면 외군은 더 많이 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일본 외군들이 부산 쪽에 다 주둔해 있었는데 육지에 다 주둔하고 육지에도 있고 또 들어오고 그럼 완전 수륙 병진 작전 그렇죠. 그들이 하면 가운데 끼어서 우리가 너무 불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거기 나가면 패할 거라는 거 알고 계셨던 거. 아니까 안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임금이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서 또 당하면 우리 수군이 또 전멸될 거고 또 적게 가지고 나갔다 또 당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 적의 관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안 가는데 저번에 전문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전문가들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 사실은 진해 쪽에 가면 웅포나 웅천 이런데 외성이 있으니까 원래 1992년 부산포 해전은 9월 1일 날 하잖아요. 그 음력으로. 그 2학력을 한 10월에 했었겠지만 그때는 부산포만 있으니까 바로 가서 하는데 그렇죠. 이제 부산포 해전에 지니까 외구들이 얼마나 영리하면 93년에 그 진해 쪽에 웅포, 웅천 이쪽에 외성을 쌓아가 주둔을 하잖아. 그러면 오면서 웅포에서 맞고 또 웅천에 맞고 그러니까 이제 충무공이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그때 9월달 92년 9월달하고 93년 달 완전 다르죠. 그 뒤에 정말 다르죠. 완전 다르죠. 상황이. 네, 상황이. 우리가 너무 불리하고 이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거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거죠 위에. 그러니까 저 아들은 훌륭한 선조 임금하고 그 조정 대신들은 완전 속된 말로 진짜
뭐 또 모르면서 그러니까 싸- 병법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나가라 싸워라 그 이제 이야기만 듣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때 안 나가잖아요. 예. 아 요시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시라. 예. 그거 조금 나중 이야기. 예. 요시라는 다음에 이야기하지. 우리가 예.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을 듣고 네. 예.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서나 원규는 충무공 제거할 생각만 했을 것 같아. 아니 왜 그랬을까? 질투심이지 뭐. 예. 우리가 작고 부족한 사람들은 상대의 잘남을 인정하기 싫어하잖아. 그잖아.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죠. 그런 거 예.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성훈이나 이런 분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나 이 친구를 최수호를 나는 진으로 생각했어요 항상. 뭔가 음악계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만한 음색이나 외모나 좀 다른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승전에 노래가 너무 밋밋했어. 좀 막 열애 같은 걸 불러버렸으면 야 1등 했을 거야. 맞아 선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도. 그런데 하기사 이게 인기 투표 그죠? 문자 투표 때문에 그게 거기 아쉬운 건 우리 남의 나상도 정말 아쉬웠어요 그때. 맞아. 그거 어쩔 수 없다. 근데 얘 되게 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순신 잘해요. 장군님만큼
이거 보면 이수진 장군님이 그 당시 쓴 일기에 제가 그 또 꽂혀가지고 한번 가왔는데 원균이 100가지 깨를 써서 나를 모함하기를 날로 더 심하게 되었으니 이는 때를 잘못 만난 것을 스스로 한탄할 뿐이다 이렇게 쓰거든요. 네. 한탄할 뿐이다. 우리 같으면 난리치기인데 정말 우리가 요시라지시라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네. 예. 요시라. 어. 이중간첩. 예. 그죠? 우리가 요시라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시라가 우리 쪽을 위한다 생각했고 그 요시라가 이중간첩이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일본 정보를 조선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예, 조선 우리를 더 불리하게 하는 거죠. 자국을 이익되게 그렇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었지. 어떻게 일본 사람이 우리를 이익되게 하겠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이 간첩 이 요시라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았지. 근데 그게- 모르는 원균 조선 조정 예, 권율 장군도 사실은 또 그쪽에 좀 그랬죠. 예, 그 이수진 장군한테 출전하라고 그런 게 이수진 장군님이 저걸 어떻게 믿고 적의 말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 거기 또 김응서라는 경상 이분도 또, 오병사. 같이 또 어. 원균 장군하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지금도 그 일의 경중이 달라서 그렇지 작은 데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말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 선조 임금이 사실은 임진왜란 때 신각이라는 사람도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예, 처음은 졌지만 나중에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저 장계가 잘못 올라가서 사형시키잖아요. 뭐 처음은 하여지. 그리고 김덕령 장군 유명한 장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분도 모함 모함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되고 또 정열이 모방 사건에 정원신이라는 사람도 이제 사실은 그냥 친척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분이 사형 당하 그 유배가고 사형 유배가셨죠. 유배가셨- 남해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 선조 임금이 약간의 그 어떤 너무 성급하지 않았어요? 그 침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또 생각해보고 또 조사도 해보고 그래도 늦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서해 유성룡 같은 경우는 선조 임금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셨어. 맞아요. 그 상황이 경중이 정말 위험한데 선조 임금이 또 저런 분인데 이수신 장군님 백의종 이렇게 압송이 되니까 걱정스러웠다고 이야기. 이제 이수신 장군님과 서해 유성룡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편들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맞죠. 굉장히 노심초사했다 그런 글들이 나오죠. 예. 그때 저 선조 임금께 예. 임금님이 이순신 장군을 그랬잖아요. 어. 조정을 기만하는 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고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는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며 심지어 남의 공을 가르채 남을 무함하게까지 한다라고 했고 신하로서 임금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형벌까지 시행하여 케어내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대신들에게 뭐 이런 걸 했는데 맞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사람 바로 원균이었는데 왜 이순신 장군에게 이러냐고.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온규는 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이순신이 거짓으로 자기가 한 것처럼 장계를 쓴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치러 가라는데 명령을 안 지켰다. 그 이야기 예. 이게. 그리고 임금을 예전에 뭐 기만했다. 부산포 싸움에 그 이현익이나 김 뭐 그런 분이 한 걸 이수신 자기가 한 것처럼 거짓 장계 올렸다. 뭐 여러 가지를 트집을 잡아서. 그러니까 예. 아니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오포해전부터 사천 뭐 부산포 한산 모든 걸 다 공을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는 거.
그 공을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사 모릅니까? 맨날 도와줘도 나중에 뭐 다른 하나를 트집 잡아서 사람.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마음 이건 진짜 통탄할 일이야. 뭐든지 통탄할 일이야 이런 걸 보면. 그래 있잖아. 천년을 두고 한탄 아니. 천년 오죽하면 천년을 두고 진짜. 10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제가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이런 걸 읽으면서 그 마음을 내가 짐작 상상을 아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심정, 예. 그때 그 상황을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게 이순신 장군이 나였다면, 나였다면 병들어 죽었지 뭐. 그렇지. 쌍욕을 하고 난리치겠지. 그래 했겠죠. 치고 뭐 어디다 편지를 쓰고 뭐 아니면 뭐 말을 타고 한양까지 갔겠지 뭐. 이제 잡히기 전에 백이 압송되기 전에 뭔 수를 썼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소용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해도 그 교원 영색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원 영색. 예, 이게 공자님께서 낯빛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사람. 말을 비단 가지고 말을 있잖아. 교묘하게 하고 영색. 색을 바꾸는 사람, 얼굴빛을 바꾸는 사람 믿지 마라 이런데 저는 살아갈수록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말을 비단같이 하고 있잖아. 남한테 막 업소하는 이런 사람 치고 행동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말뿐인 사람. 그거 정말 내가 젊은 날 이걸 알았으면 삶의 자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안성훈의 그대는 내 친구야.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빨리 가는데 아니.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그대는 내 친구야. 제가 중학교 될 때 우리 어떤 셈인지 정확하게 설명 안 되는데 친구는 있잖아요. 그 함스크니 그 시가 이런 게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 배에 구멍이 났을 때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할 처자식을 내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그대를 가졌는가?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 말씀이 친구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친구래. 근데 우리가 막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건 친구가 아니고 그냥 동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박혀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친구라고 잘 안 해. 우리 동무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 그래. 난 그냥 친구예요. 그 그랬는데 개념이 그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 내 친구예요. 그 얘기를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셨어요. 한문 선생님이었는지 사회 선생님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막혔어 제가. 그래가 웬만하면 친구라 소리 잘 안 해 제가. 우리 동무다 이러고 동창생이다 이라고 그러지. 동창생. 예. 그래 진짜 내가 친구라 생각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먼저 가버리고 그랬어. 그래요. 근데 이수신 장군님이 이 친구란 걸 가져온 이유가 이수신 장군님이 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선조 임금이 그 노발대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정 내신들도 만만치 않다 지금 예사롭지 않은데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감이 노여움이 막 그게 났대요. 이게 이수진 장군님이 죽고 사는 게 하늘에 달렸지만 그렇게 뭐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지. 이거는 정말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음에 되게 그런데 그때 이 친구라는 걸 가온 게 이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그 제찰사였잖아요. 이수신 장군님이 한산도에 있을 때도 자주 찾아가지고 대신 술도 이수신 장군님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임금이 그러지. 왜 저희 가장 무사하는 게 이수신이고 이수신이 그늘인 조선 수군인데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원군을 대신 삼도 수군도 보내면 안 된다 이래가 강력하게 막 이야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럴 때는 만약에 났으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선조 임금이 지금 이수신 장군을 완전히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이원익을 친구로 봐도 되지 않을까. 친구죠. 예. 그런 생각에서 이 친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수신 장군님과 원균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극과 극이죠. 예. 저는 이제 한 분은 충신이고 한 분은 뭐라 그래요? 이건 우주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던데 김종대 재판관님 책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자연의 원리를 생각하면 아무리 있잖아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리 흥해도 결국은 하늘의 뜻으로 이제 멸망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수진 장군님은 불이익을 많이 받고 고난을 겪어도 결국은 나라를 구하고 이제 영광스럽게 전사했고 원균 장군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습니까? 그 어디고 칠천량 그죠? 칠천량이죠. 칠천량에서 이윤용이었습니까? 이역기. 이역기님도 거기서 같이 전사하죠. 예. 이역기라는 분은 그 물에 뛰어들어가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적에게 죽느니 칠천량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원균은 자다가 이제 당했는데 옷을 상처가 알몸같이 그거는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인데 칼만 차고 있고 이 도망을 올라가잖아요. 육지로 올라가다가 그 당시 원균 장군이 57살이었대요. 충무공이 53세 때잖아요. 충무공보다 5살 많다 했는데 책에는 하여튼 서너 살 3살에서 4살 정도. 아니 근데 건천동에 태어나 자랄 땐 5살 많다는 책이 많아요. 아무튼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57, 8 되면 좀 우리가 옛날 같으면 더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뛰지도 못하고 저기 따라오니까 뛰지도 못하고 가다가 이제 어느 그 나무 밑에 앉아가 쉬는데 이제
외국화가 죽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요. 조선 수군도 거의 괴멸을 시켜버리고 나라의 수군도 다 죽고 자기도 죽는 이는 어떤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영광스럽게 안 죽었죠. 예. 거기는 나가서는 안 될 예. 전쟁이었죠. 그것도 뭐 가라 하니까 이도 조선에서 가? 권율 장군이 원근 장군도 가기 싫었겠죠. 알겠지. 뭐 권장도 맞았다고 해요. 권율 장군에게. 사천에 불러서 이 하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하가 나서 7천냥이 7월 16일이거든요. 그게 7월 15일 날 출전을 했다잖아요. 근데 이제 하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일개장 이 대단한 삼도수군 동지에서 하가 나서 출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 화난다고 뭐 다른 뭐 수군들이고 장군들 전사하게 만든다는 거는 천벌을 받을 일. 그럴 때 같이 도망갔던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 뛰지를 못하고 은균 삼도수군 동지가 늙어서 뛰지를 못하고 쉬는데 외구가 쫓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순 장군님은 평생을 불이익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고생을 해도 결국은 영광스럽게 죽고 나라를 구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우러러보잖아요. 예찬하고 이리 남의 촌부 우리가 그죠. 어떤 사소한 사건 하나로 반해가지고 이렇게 예찬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죄를 모시고 있고.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렇죠. 저는, 어른들 말씀 맞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 그걸 느낍니다. 제가 그 백의종군하고 이수신 장군을 공부할 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수신 장군님이 이제 백의종군을 하는 옥에서 나오는 날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남의 자연에 반하고 이제 남의 속살에 반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터미널에 어제 근무했거든요. 남해랑 만남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걸 조금 깊이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남해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동해, 서해, 남해. 그러니까 남해안으로 한다고 이렇게 부산서부터 해남까지가 남해안인데 그 중에 우리 남해가 가운데 있거든요. 글로 오라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남해안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남해를. 강의 있잖아요. 아들이 대학 다니는데 서울 친구들이 남해를 안 와봤대. 근데 남해를 모르더래. 남해 군을 모르더라는 거지. 남해 그렇죠. 군을. 그냥 남해 바다 어디인 줄.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제가 우리 식탁에서 야, 이거 남해로 오라. 이거 우리가 한번 바꿔야 되겠다. 남해 군으로 오라 하든지 남해 도로 오라든지. 남해 도라는 섬이 있다. 물론 뭐 다리가 생겨서 섬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남해 군이란 행정구역이 있다.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남해로 어제도 터미널에 남해랑 만남해. 남해 바다랑 만남해. 그 온 관광객이 이렇게 이야기 물었어요. 저보고. 남해랑 만남해. 남해가 바다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좀 시정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남해군이라는 이 행정구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른 슬로건이 있어야 되겠구나.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 맞아. 그렇죠. 네네. 남해 군으로 오세요 해야 되겠어. 말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도. 남해 도가 있습니다 하든지 아무튼 뭔가 이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어제 며칠 했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이 경기도 어디서 오셨다 하도 화를 내가지고 이제 왜 화를 내셨대? 이분이 지금 남해 이제 등산 그 있잖아요. 그냥 버스를 타면서 여행을 하는데 아가지고 앞날 저녁에 모텔에 잤대. 모텔비를 주고 또 식당에 가니까 혼자니까 밥을 안 주더래요. 어떻게? 근데 모텔 주변에 짜장면 집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남해로 여행 오라고 뭐 이렇게 해서 남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차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메시차를 타고 독일 마을을 갔대. 독일 마을 구경하고 나니까 또 독일 마을에 밥 먹을 데가 없다는 거지. 그 혼자 들어가면 밥을 여행을 오라 해놓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혼자 드시면
식당 사장님이 밑반찬을 다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또 했는데 돈이 10,000원이나 8,000원 되면 너무 이게 그 감가상각비가 말을 잘했는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게 이율이 너무 없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흥분을 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라 하는데 가천을 갈라 했는데 그 차가 없다는 거예요.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막 예, 그 맞습니다. 제가 그 개선이 해야 하겠지만 남의 이 농촌 인구가 적어서 버스를 자주 하면 또 이 버스 회사가 잘 이윤이 없어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나이가 드신 예. 분이셨나? 퇴직하신 분인 건데 그러셨구나. 흥분해서 뭐 그래 내가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라고 이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데 그래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뭐 했다든 빵하고 우유 사 드시고 뭐 이랬다면서 식당에 한 명 가도 줘야지 뭐 이러면서 어디 가니까 멸치 쌈밥이 13,000원이던데 2인분을 먹으라는데 내가 2인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할 말이 없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닌데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세요. 다음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가족끼리 한번 오세요. 그랬지. 근데 이제 그 또 서울을 간다는 게 설차가 어제는 서울 가는 버스 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다 막 예약이 돼버려 매진됐나 보다. 매진.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래서 진주로 가십시오. 진주 가면 서울 가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가 진주로 해서 타고 갔습니다. 남해 오셔가지고 화가 좋은 나서 인상을 받고 가셔야 되는데. 터미널 근무는 좀 우리가 그 굉장히 근무하기가 열악하더라고. 전부 화내는 사람밖에 없어. 저도 거기 근무할 때 가자마자 화장지 갖고 막 저한테 막 화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화장지 어떡해. 가져가자 제가 우리가 그제 근무 갈 때마다 화장지 너무 힘들어요 거기. 남해 출신 중에 재력 있는 분 1년에 한 500만. 저는 이 가져갑니다. 저도 가져왔는데 줍니다. 또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뭐 해설사분들이 뭐 화장지를 준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또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막 화를 내기도 해요. 남의 속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오늘 좀 그랬네. 오늘은 하전별곡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생님 시부터 한번 멋지게 읊어보고 우리가 하전별곡길 이야기를 합시다. 이 하전별곡길은 장기구 선생님께서 남해 유비에 오셔서 쓰신 시죠. 예. 네. 하늘과 땅과 한 점 신선의 섬. 왼쪽은 망운산, 오른쪽은 금산. 복내와 고내 흐르네. 산천 수려하고 호골나마 많이 나서 인물 번성하니. 하늘 남쪽 아름다운 곳 그 경치 어떠한가. 풍류주색 즐기던 한때의 인물들이 나까지 몇 분이나 되었던가. 남해가 얼마나 빼어나게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제목도 화전별곡이야. 근데 지금 상황에 지금 상황. 3버씨 유배문학관 뒤쪽을 봤습니까? 망운산 자락. 아마 제 생각 한 이틀 뒤는 완전 끝내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올려다보는 그 앞산이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처럼 이렇게 넓은 정원 본 사람 있냐? 저도 맨날 저기 다 내 거다. 정말 넓은 정원이에요. 펼쳐졌는데 얼마나 예쁜데요. 사계절 다 예쁩니다. 부자. 제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투어 가면 이 다 제 겁니다. 이런 게 왜요? 이렇게 자연은 즐기는 사람 거라잖아요. 이런 게 나는 제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 이 시를 보면 근데 이 장긴구가 있잖아요. 쓴 일기 중에 어느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는 적소지 뒤에 6월이 오면 꽃으로 만발하더라. 1919년 그 당시 6월 19일이면 음력 7월이잖아요. 음력 7월에 남해가 치자꽃이 많이 피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충무 이 장긴구의 적소지들이 치자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은 저 한양에 있을 때는 예. 겨울에 꽃을 못 보잖아요. 맞다. 남해는 어. 별천지잖아요. 어. 완전 꽃이고 눈도 안 오죠. 그러니까 하전이라는 말이 딱 맞죠. 근데 이 하전별곡기를 우리가 어디를 정했습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우리가 6코스잖아요. 죽방염 멸치길인데 6코스가. 아, 죽방 멸치기를 뺐네. 네, 죽방염 멸치길이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러면. 죽방 멸치기를 할까 그럼? 죽방염 멸치길을 하세요. 예. 여기는 이제 그 9.9km 되고요. 소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남파랑길 39코스입니다. 그래서 삼동면 하나로 마트에서 물건 마을까지. 이 길은 너무 편하게 걸어요. 맞아.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좋아요 그래도. 그리고 우리 죽방염 이야기하면 재밌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 네, 여기는 2010년도 8월 16일 날 명승지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2010년. 네, 기록에 보면 예정 원년에 그 방전에서 석수거, 문어, 홍어들이 산출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방전은 지금의 죽방염을 말하고, 근데 문어나 홍어는 지금도 같이 부르고 있지만 석수거는 좀 예죠. 석수거 부르진 않죠. 이게 아마 죽방염 멸치일 거예요. 멸치. 그래서 그 멸치 머리에 보면 이렇게 하얀 돌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만. 그래서 아마 석수거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이거 처음 듣는 소리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막 기분이 우울하거나 막 좀 이럴 때 멸치 요거를 몇 개 드시면 해소가 된대요. 이게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우울하거나 그러진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멸치를 몇 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문어, 홍어, 석수어가 잡힌다는데 그것만 외웠지. 석수어라는 고기가 뭘까? 석수어. 그게 저는 그러니까 멸치라고 그 생각 안 합니다. 해봤어. 멸치. 옛날에 이런 고기가 있었는가 보다. 그리 생각했어요. 그 제가 하전별곡기를 시를 왜 가냐면 요 꽃이 만발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가졌는데 그때는 그 단풍 이야기. 근데 다음 주가 하전별곡기인데. 그렇군요. 그 다음이 4월달인데 거기도 꽃이 많아. 많아요. 3번씩. 꽃 정말 많아. 제가 이번 주는 완전 절정일 것 같아요. 남해. 그 하전별곡에 걸맞는 그런 이름의 완전 남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제가 우리가 그 죽방 멸치를 어제도 그분 그 얘기했어요. 어디 가게 가서 죽방 멸치를 산다 했대요. 특산물 코너 가서 이제 사가 올라가려고 이 남자분이 남해 죽방 멸치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쵸. 죽방 멸치를 달라고 했는데 가게분이 어디 가게인지는 모르지만 죽방 멸치는 일반 멸치는 맛이 비슷하다고 그냥 아무거나 사가라고 이랬단 말이야. 그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설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죽방 멸치가 훨씬 가격대가 높은데요. 그리 안 했다면서 관광지 좀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그 선생님이 여러 곳에 열을 받아갖고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멸치 맛 정말 달라요. 죽방 멸치는 바로 거기 죽방염에서 그 뜰채로 떠다가 그 옆에 가서 바로 삶잖아요. 그것도 그 우리 바닷물 삶는 게 아니고 소금 있잖아요. 정말 그 간조시킨 거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우리 천일염 거기다가 삶거든요. 그리고 신선하잖아요. 맛이 달라요. 우리 멸치 먹어봤을 때 짠맛이 많이 나는 거는 그 좋은 멸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싱싱하고 신선한 멸치는 먹어봤을 때 짠맛이 없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하신 분이 이제 신선한 남해 멸치는 죽방면 못지않다 이런 뜻으로 그리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다른 하나에 열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곱게 안 보였는 것 같아. 그리고 남해 죽방염이 한 26동 정도 있죠. 23개라기도 23 하고 동. 26개 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삼동면 지적과 창선면 지적 사이죠. 그 물길이 좁잖아요. 거기가 한 1km 될까요? 그래 선도. 그래서 좁은 물길이라 해서 선도라 부르죠. 근데 여긴 또 뭐가 유명하죠?
손도 개불, 손도 미어,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됐나? 시간 다 됐습니까? 네. 아, 우리 남해에는 네. 군자식 죽방염이 있다는 거. 아, 맞아. 아, 중국에는 군자식 세자비가 있는가 하면 맞아, 맞아. 대한민국 남해 네. 남해군에는 군자식 죽방염이 있다. 이 두 팔을 크게 벌려 들어오고 싶은 고기 언제든지 들어오너라 하고 묵묵히 서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예. 이야기도 그 박진욱이라는 분의 유배지 답사석에 나와요. 예, 군자식 고기잡이. 네. 중국은 군자식 새잡이. 새잡이라 네. 새 잡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고기만 잡았었어요. 네. 그렇게 맛있는 멸치도 남해에 있답니다. 근데 맛있는 멸치가 잡히는 그 남해 지족과 청선 지족의 그 바다도 멋있고요. 노을도 멋있고요. 바다 풍경에 얹혀져 있는 죽방염도 굉장히 예술입니다. 예, 그런 남해를 자랑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벚꽃이 만발하고 삼벗이 활짝 핀 남해에서 충무공 이수신께서 서울로 압송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명랑의 OST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